이륜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 KBL 루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라운드가 어제 끝났고 네. 이제 또 3라운드입니다. 저희는 또 그렇죠. 한 주 쉬고 왔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주 쉬고 왔죠. 푹 쉬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모아모아 하실 때 평소보다 텐션이 좀 떨어지셨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모아 이렇게 하셨는데 율동이 약해지셨어요. 한 주 쉬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 댓글은 잘 읽어야 됩니다. 네. 잘 읽어야 된다고요. 자, 네.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레이 이색이야. 네. 자, 그레이 베이비님이 하셨는데 이게 그레이 이색이야. 이거는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네. 그래 이색이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들어있죠. 예.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네. 나쁜 사람. 네, 그렇죠. 근데 이동환 기자님 안경 벗은 게 더 잘생겼는데 왜 뿔테 안경을 쓰셨나요? 네. 외모가 빛을 못 발합니다. 벗어주세요. 아니.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벗었네. 벗으라면. 죄송합니다. 벗으라면 벗겠어요. 아니 근데 이 그레이색이야님께서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동환 기자 지금 뿔테 얘기할 때예요 지금 이게? 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함정입니다. 함정. 네. 거의 KT, KGC 수준의 트랩 수비예요. 제가 여기서 이거 읽고 방심해가지고 벗잖아요. 네. 그 순간 이제 영영 이제 처리 못하는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박제돼요. 박제. 요즘 말로. 네. 그 자매품님들이 점점 짓궂어지시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수님께서 2대2는 약한 벗 외곽력과 스피드는 KBL 용병 중 탑급이라 생각하면 조니 오브라이언트 대체 용병으로 S급 자원 DB 상승세 분명히 탈 것이다 그러셨는데 오브라이언트의 어떤 활약상 보셨죠?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DB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대한님이 우리온 팬으로서 많은 거 안 바라고 그냥 1옵션 다운 용병 보고 싶습니다. 위디, 데빈, 라둘리차 과연 나도 우리는 지금 2시즌째 1옵션 외국 선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라둘리차는 휴식기가 끝나도 여전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오리온이 그만큼 투자를 안 한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용병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좀 잘 쓰면 이 지경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왜 많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SS님이 변준영 2라운드 MVP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은 연패 타기 전에는 저는 거의 유력하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KGC가 지금 연패에 빠지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 성적이랑도 같이 연관이 되어서 가는 거니까 이게 약간은 가능성이 약간 내려가지 않느냐. 그래도 유력하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살짝 좀 이제 연패를 타면서 뭔가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KGC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나갈 것 같았던 KGC가 의외로 패배를 당했어요. LG에게 69대 84, DB에게 90대 96으로 졌는데 박지훈 선수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KGC가 연패를 탔어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이 박지훈이 돌아오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초반 스타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일정 전에 KT와의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지금 갑자기 6연승 하다가 3연패.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KGC가 어쨌든 개막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인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스펠맨의 기복도 같이 붙어서 좀 가는 부분도 좀 있고 이제 최근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이 박지훈과의 어떤 이제 공존 조합 이런 문제인데 그 디비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스타트를 박지훈, 변준영 체제로 스타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에서 흐름이 되게 끊겨요.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뭐 박지훈 본인의 몸 상태나 어떤 실전 감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변준영이 지금 시즌 개막 후에 2라운드 18경기를 치르면서 사실은 포인트 가드로를 굉장히 적응을 거의 다 마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변준영이 2번으로 가고 박지훈이 갑자기 아직 실전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1번을 보니까 이 둘이 이 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볼을 주고받을 때 약간 죽은 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결국엔 디비전 같은 경우는 박지훈, 변준영 쓰다가 결국 얼마 못 가서 전선영을 투입하고 결국엔 박지훈 없을 때 라인업을 되게 오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은 아직은 좀 손발이 좀 맞아야 된다. 김승희 감독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격형 포인트 가드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깎아서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준영은 변준영대로 어떤 공격의 롤을 갖다 살려주면서 뭔가 폭발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살짝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준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KGC가 상승세를 타는 그런 흐름.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세근이나 스펠맨 같은 경우에는 위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얘기를 좀 더 해야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면서 변준영의 그런 포인트 가드로를 잘 소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박지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수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막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봤더니만 기본적으로 수비에서도 뭔가 구멍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변준영과 박지훈의 어떤 백코트 자원이 사실상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위력적으로 보이는데 약간 좀 속빈 강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긴 한데 그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KGC의 중간 성적 또는 최종 성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펠맨도 약간 한창 좋았다 고점을 찍었다가 살짝 약간 불안해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한 번씩 보여주는 운동력 기반의 어떤 되게 화려한 플레이들은 되게 좋은데 뭔가 약간의 실속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KBL 최고급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팀 전체의 어떤 오락가락함과 이 스펠맨의 오락가락함이 약간 같이 동반으로 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KGC 자체가 지금 아직은 이 벤치 뎁스가 얕은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박지훈이 합류를 했고 양희종이 돌아왔지만은 아직 이제 돌아온 선수들이 합쳐서 다시 또 조직력, 수비 조직력이라는 것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스펠맨이 좀 계속 꽉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스펠맨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같이 아직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개선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LG하고 DB 두 경기를 이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LG전에서 69점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KGC 어떤 고질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수비를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그 공수 밸런스가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비를 굉장히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그 기교 테크닉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수비에서 체력을 많이 쓰게 되면 공격에서 어쨌든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주득점원이 막히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LG전에서 좀 드러났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 어떤 체력 배분을 어느 정도 좀 해줄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DB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펠맨이 굉장히 좀 불안했죠. 어떤 부분이 불안하냐면 스펠맨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교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를 팀에 맞춰야 되는 어떤 과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1라운드에는 사실은 그냥 이제 자유방임 그냥 내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상성이 맞는 팀하고 경기를 했을 때는 스펠맨이 위력을 발휘하다 그렇지 않은 팀에게는 고전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다혈질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뭐 이동희 기자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펠맨은 위치 조정을 했죠. 미드레인지 쪽 또는 골밑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붙이면서 거기에서 뭔가 효율성을 찾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팀이 또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스펠맨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로 놔두면서 그 허용할 득점은 허용을 하고 대신에 리머택을 했을 때 굉장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헬프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주는. 과감하게 들어가 주니까 거기서 KGC가 뭐 예를 들어서 전성현이라든가 오세근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갖다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면서 여기에서 공격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좀 약간 그 얽혀버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DB전 같은 경우에도 90점을 갖다 넣긴 했지만 이게 연장 혈투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스펠맨이 들어갔을 때 다시 또 따로국밥식이었던 농구가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펠맨의 활용법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다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변준영, 박지훈 체제가 그러니까 이 투가드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된 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오세근과 스펠맨 그리고 뭐 전성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시스템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저희가 뭐 SK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잘 풀리면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자꾸 그러니까 흥이 나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어떤 습관에 몸에 좀 배어 있는 좋아하는 플레이로 자꾸 이제 회귀를 하게 돼요. 뭐 이제 이 부분 또 SK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스펠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1라운드 때 자유방임. 근데 그때 스펠맨이 보여줬던 플레이 본인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즐겁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고 여기서 이제 좀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코칭 스태프와 상의를 해서
플레이의 어떤 시작점 위치 조정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제 6연승을 타면서 사실은 그 6연승의 마지막 경기였던 가스공사전을 보면은 그때도 스펠만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약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워낙 이 팀 자체가 거의 뭐 정점에 있었고 그리고 그 경기는 사실 그 경기 끝나면 휴식기였기 때문에 KGC가 주전을 거의 대부분 40분 이상 40분 가까이 이제 가면서 이제 결국은 경기를 잡았는데 사실은 그런 조짐이 좀 보였고 이게 다시 지금 3연패 타면서 스펠맨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 또 돌아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핸들 같은 것 같아. 핸들. 그러니까 운전하면은 이렇게 직선주로 이렇게 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돌리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쭉 가면 막 밟다가 신나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잡아줘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워낙 시즌이 길다 보니까 이런 계속 스펠맨과 코칭 스태프의 이런 부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동환 기자 같아요. 네. 이동환 기자가 가끔 너무 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간식병이 도지죠. 그래서 슈퍼스타 병이 도지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잡아주고 이런 기자가 한 번씩 아니야 이러면서 또 잡아주죠. 하다가 또 이제 도지죠. 그렇죠. 동펠맨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스펠맨이죠. 그 제작진이 거기에 불을 붙였죠. 막 커피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 이제 스타병 걸려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했죠. 스펠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스펠맨 선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펠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 선수가 이제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KGC가 이런 그 저는 이제 공수 시스템을 얼마나 견고하게 가져가느냐. 거기에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박진이 들어왔을 때 이 박지훈을 주전으로 놓고 변준영 같이 넣으면서 공존을 시키는데 여기에 또 백업진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이제 재조정을 한다면 KGC는 올 시즌에 우승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뭐 10승 8패 3위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10승 8패면 사실은 압도적인 어떤 3위, 뭐 압도적인 이제 성적은 아니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좀 기로에 좀 놓여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도 10승 8패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싸웠습니다. 네, 사실 연패가 좀 길어졌다가 주말 연전에서 모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다시 3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그만큼 지금 사실 중위권이 되게 좀 박 터져요. 지금 그렇죠. 이번 혼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조석호가 주말에 좀 이제 가용이 되면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예, 한호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조석호 선수가 들어왔고 이대성, 이정현 선수가 가드진의 핵심이긴 하지만 조석호 선수를 쓰면서 조석호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선수가 2020년 2라운드 4순위 그 KBL 역사상 최연소 지명 선수. 저 원래 이제 19살입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리온이 그 이제 그 모비스전에서 경기 내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강은철 감독이 이 가드진 어떤 수비 문제를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질타를 했고 사실 경기 중에 이제 몇몇 선수들을 좀 많이 좀 혼내는 모습 때문에 사실 좀 팬들 사이에서 좀 논란도 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어떤 논란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혼나야 하는 상황이냐, 코칭 스태프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말이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2연승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그런 논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저 양쪽 모두의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저도 사실은 그 이제 강훈철 감독님이 선수들을 좀 나무라는 모습, 사실 선수들이 좀 잘못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그날 오리온 수비가 정말 불안했어요. 정말 불안해서. 근데 코칭 스태프가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코칭 스태프의 어떤 코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오리온이 어쨌든 이정현, 이대성이 이제 한호빈이 없는 상태에서 이 투가드 라인업의 어떤 공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서로 좀 합을 맞춰가는 걸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대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미드레인지 게임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 탑에서 핸들링하다가 이 기습적인 어떤 풀업 3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 베이스라인 쪽으로 붙어서라도 뭐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가볍게 이제 점퍼를 좀 2점씩 좀 집어넣는. 그래서 이대성 선수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더마드로잔이나 이런 선수들 미드레인지 게임 잘하는 선수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좀 배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롤에 조금 더 적응을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와 이대성 선수하고 이제 공존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불안전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정현에게 메인볼 핸들링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대성이 이제 2번 롤을 하는데 2번 롤을 하면서도 2대 공격을 하죠.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드레인지 게임을 갖다 높이니까 이 미드레인지 게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이대성이 이제 그런 능력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스크린을 타고 거기에서 이제 슛을 많이 쏘죠. 이제 패스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센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갖다 강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대성의 어떤 그 지금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플레이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을 갖다 선택을 한 건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NBA에서 더마드로전 그러면 뭐 미드 점프의 장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뭔가 이제 기름기를 갖다 빼는 그런 플레이를 갖다 하는 거죠. 뭐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슛 셀렉션은 여전히 좀 고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뭐 돌파할 때 좀 이제 실체 같은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대성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이정현 선수가 사실은 이제 2대 옵션을 할 때 뭔가 잘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면 구체적으로 2대 공격을 할 때 돌파를 할 것인지 석점을 쏠 것인지 그리고 좌우로 빼줄 것인지 갈라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셀렉션이 저는 효율성 굉장히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뭐 신인왕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대성은 거기에서 양념을 쳐주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역할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현과 이대성 공존이 모색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KCC전에 승리를 갖다 거뒀잖아요. 근데 삼성은 사실 뭐 리그에서 최약체라고 볼 수가 있고 KCC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 전력 자체가 탄탄한 팀이긴 하지만 객관적 전력 자체가 그렇게 좋다는 평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평가는 아니니까 이 두 팀을 갖다 이겼는데 과연 오리온의 지금 목표는 상위권 뭐 예를 들어서 KT라든가 SK라든가 그렇죠. 그런 팀들하고 또는 KGC라든가 이런 팀들하고 부딪혔을 때 과연 이런 공전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더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쨌든 오리온이 이정현 이대성 이제 어떤 멀티 핸들러로 가고 있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시간이 또 길어지면 상대들이 그 두 명을 잡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대성의 어떤 미드레인지 게임은 사실은 뭐 좋았자 2점이니까 조금 두고 이정현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킥아웃이나 이런 말씀하신 셀렉션이 되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파생 효과나 파괴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정현을 좀 아예 잡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실은 한호빈 공백이 좀 여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는 한호빈이 한 번씩 나와서 그걸 좀 보좌해주는 좀 약간 이런 역할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3라운드 치르면서 그때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들이 이제 잡으러 오거든요. 예,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럴 때 상대팀들이 어떤 국내 어떤 에이스급들을 잡으러 올 때 외부 선수들이 좀 안정적인 옵션이 되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오리온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지금 오리온 10승 8패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비판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오리온 잘했어요. 삼성하고 KCC는 잘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뭐 사족 비슷한 걸 좀 달면은 일단 라둘치가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지금 KCC전을 이렇게 보면 경기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라둘리치가 왔을 때 쭉 쫓겼다가 머피 할려 왔을 때 좀 버려졌다가 흐름이 좋아졌다가 라둘치가 왔을 때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KCC 어떤 트랜지션을 전혀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흐름을 내줘요 그냥. 그리고 라둘리차 같은 경우에 간간히 이제 하이포스트 지역 그러니까 자유투 라인 부근에서 뭔가 이제 피딩을 하면서 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고 뭔가 이제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라둘리차 빼고 머피를 딱 잡아 넣으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머피 같은 경우는 골 밑에서 어떤 한정적인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라건에 대한 수비가 되고 그리고 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대성이나 이정현 또는 이승현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뭔가 이제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국내 선수들의 어떤 객관적 전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라둘치가 왔을 때 라둘치차나 아니면 머피가 왔을 때 포스트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슈팅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패턴에서 어떤 경제학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라둘치아가 들어오면서 트랜지션에서 까먹고 그 다음에 포스트업에서 까먹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정현이나 이대성 또는 이승현의 어떤 그런 그 2대 공격 또는 하이로 게임을 통해서 그 보충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은 지금 이 난국을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라둘치아 교체 뭐 이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리온이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돈 쓰는 거가 사실 좀 많이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라둘리차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피 할로웨이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국내 선수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라둘리차가 들어오면 트랜지션에 당하고 포스트업 하다가 다시 뺏겨서 다시 또 속공 먹고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라둘리차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면 공격을 이제 로 템포로 해가지고 이 선수를 정말 그 미드레인지 쪽에 철저하게 박아놓고 거기에서 뭔가 패턴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셋업 펜스에서 효율성을 갖다가 올리는 그 수가 저는 오리온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는 좀 약간 2라운드 끝났잖아요. 네. 조금 냉정하게 말을 하면은 빨리 교체를 좀 알아보시고 그때까지 그냥 정말 말씀하신 어떤 플랜으로 버티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로 이제는 시즌을 전체를 끌고 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 어떤 신장을 가진 선수라면 사실 다 약점은 있죠. 뭐 발이 느릴 수도 있고, 슛이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대2가 약할 수도 있고, 1대1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든 선수들이 하나씩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라둘리차는 장점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대모비스전 같은 경우 보면은 박스아웃도 안 됩니다. 토마스한테 박스아웃이 안 돼서 공격 리바운드를 뺏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지금 라둘리차가 저는 볼수록 뭔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서 나오는 강점조차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뭐 사실 이런 신장을 가진 선수라면 뭐 이승현과의 하이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강울준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가 바라시는데 포스트업에서라도 확실하게 2점, 착실하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안 되는 지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카드로서는 이제는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약간 좀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최근 휴식 이후의 경기들 보면서. 그렇죠. 근데 오리온이 이제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국내 선수였던 힘. 그렇죠. 근데 팀으로 10승 8패 3위를 갖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저는 우승 컨텐더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만 좀 해결을 한다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구조 자체가 좀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점이 없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12승 6패 2위를 달리고 있고 현대모비스에게 넉 점 차로 패했고 가스공사에게 2점 차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13점 차 리드를 당하다가 역전승을 했어요. 역시 SK가 어떤 저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힘, 그러니까 사실 현대모비스도 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따라붙다가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이 기본적인 힘은 가지고 있는데 역시 저희가 사실 SK 얘기할 때마다 약간 또 단정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몇 주째.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SK는 저는 이제 시즌 초반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놀랐어요, SK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시즌 전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구나. 그리고 사실 예전에 물론 이제 SK는 시즌 전 준비를 갖다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과학적 농구를 갖다 도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너지가 어느 정도 좀 났어요. 작년에 어떤 그 시즌 부진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다시 출발한다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됐죠. 원인 선수도 부활을 했고 최정영도 부활을 했고 초보인 전희철 감독도 괜찮았고 전희철 감독이 세 가지 걱정을 했는데 자기 원희 최준영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개가 다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SK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SK 이런 시즌전 준비는 본받아야 된다. 근데 SK의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그 정도일까? 그러니까 1등 1위, 2위를 다 다툴만 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객관적 전력 자체는 한 3에서 3, 4, 5위, 6위권이라고 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팀이 이제 코어가 좋아요. 김선영도 있고 뭐 최준영도 있고 안영도 있고 있는데 그 확실히 뭔가를 잡아줄 만한 그런 그 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매치업 상성을 만나게 되면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이제 철저한 준비하고 SK 팀카라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 초반에 압살을 했던 부분이지. 그러면서 점점 힘격차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SK의 이런 리머텍 전술을 대항할 만한 그런 상대가 나오면 이 부분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라운드 때 저희가 뭐 얘기도 했었지만 가장 좀 놀라웠던 것이 일단
이 원희가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시즌에 뭐 어떤 원희의 어떤 굉장히 원희한테 볼만 가면 공격 템포가 다 죽어버리고 원희 개인적인 어떤 욕심, 그리고 이덕 기자가 좀 지적해서 좀 약간의 꼬라지 이런 것들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 오면서 어떤 김선영과 2대2 어떤 효율이 극대화되고, 여기서 이제 원희가 본인의 어떤 1대1 욕심보다 어떤 플로터성의 어떤 득점 마무리든지 간결한 어떤 공격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2라운드 들어서 보면은 2라운드 때 진짜 거의 저게 뭐야라는 싶을 정도로 들어가는 플로터가 거의 이제 다시 좀 림을 밑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로 이 최준용이 사실 묻지마 3점도 사실은 지지난 시즌 한창 SK 좋을 때에도 그렇고 거의 진짜 공포스러운 어떤 옵션이었는데, 이게 1라운드 때 성공률을 보면은 수치석으로 보면 34.5%였다가 2라운드 지금 20% 초반대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선영 원이 2대2, 최준용 원이 2대1, 이 어떤 강력한 어떤 두 가지 옵션이랄까요? 요게 같이 약해졌어요. 같이 약해지면서 SK 세트 오펜스 위력 자체가 확 반감되니까, 사실 SK는 그거 빼면은 거의 안영준의 미스매치 활용 혹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어떤 풋백 득점 이게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또는 속공. 예, 근데 이렇게 단순한데 잘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어떡하지 세트 오펜스 굉장히 답답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비 시에 어떤 상대 턴오버나 샷 미스를 빠른 트랜지션으로 연결하는 거 외에는 뭔가 기대감이 약간 떨어지는 공격에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국가스공사 유동훈 감독이 어제 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SK의 강점은 트랜지션 첫 번째, 두 번째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풋백 득점, 이 두 부분을 갖다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는 림어택 전술을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냐면 중앙으로 가는 돌파를 일단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사이드로 모는 거죠. 그렇죠. 또는 이제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를 촘촘하게 세워놔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 좌우 사이드에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안영준은 막으면서 나머지 비워줘요. 그러면서 이제 SK의 그런 이제 리머텍 전술을 약간 뭐랄까 제어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효율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는데, 상대가 이제 그런 부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트랜지션과 그다음에 풋백 득점, 공격 리바운드 풋백 득점을 막아보자. 그래서 박스를 뭐 철저히 하고, 물론 그게 이제 실전에서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강조를 하면 어쨌든 경기당 뭐 3개, 4개가 되는 걸 2개, 3개를 이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SK의 어떤 그런 강점 자체가 굉장히 날이 예리했는데 살짝 이제 뭔가 이제 흠집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SK 내부적으로 이제 전실 감독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모션 오펜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리머텍 전술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에 따른 그 미스매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살짝 그 내부적으로 좀 균열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자농구 이제 이르농구 성유농구 하실 때 원서영 기자가 이제 스와밍 디펜스를 이제 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SK에도 좀 지금 많은 팀들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공사 얘기도 하셨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SK 공격 이제 흐름을 보면은 사실 코너나 45도 활용이 되게 떨어져요. 특히 코너 활용이 거의 없고, 이제 말씀하신 중앙 레인 쪽에 뭐 선수들의 동선이나 슈팅 지점이 되게 몰려있죠. 많이 몰려있어요. 네네. 많이 몰려있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SK 2대2 공격에서 어떻게 수비를 했냐면은 거의 일단 기본적으로 림 쪽에 헬프 디펜스, 그리고 한쪽 사이드 위크 사이드에서 또 한 명 가드가 와서 벽을 지어,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3인으로 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NBA에서 아데토쿤보나 벤 시몬스 막듯이 약간 벽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SK가 여기서 코너 옵션 자체가 되게 윙 활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응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김선영과 원희의 2대2도 거의 탑에서 많이, 사이드에서 많이 안 합니다. 빈도 자체가. 최준용 원희 2대2, 엘보 이 중앙 라인에서 또 이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SK의 어떤 이런 공격 성향들이 지금 이미 완전히 간파가 되어 있고, 어떻게든 지금 기본적으로 가진 사이즈와 운동력 이런 것들로 이제 극복을 좀 해내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 버거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대처가 필요하고, 이제 전희철 감독님께서 계속 언급하신 모션 오펜스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여기랑 연관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강화하려면 이제 언급하신 대로 어떤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 쪽적인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잘 좀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좌우 사이드, 그러니까 좌우 코너 지역을 많이 활용하려고 양윤 선수를 이쪽으로 빼죠. 그러면 이제 1대1 수비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이제 허일영 선수를 하면서 간간히 이제 석점슛이 나와요. 좋은데 문제는 허일영 선수가 딱 수비에 들어갔을 때 수비에서 어떤 마진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허일영 선수의 어떤 폼이 조금 더 이제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수비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카드를 적절하게 쓰면서 공격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석점의 어떤 그 좌우 코너를 잘 활용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간다면 SK는 여전히 좀 미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무적인 건 뭐냐면 전희철 감독이 이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제 보완 과제가 좀 더 확실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변화를 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좀 더 흥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구태연한 멘트였네. 네. 본인도 말씀하시면서 느꼈는지 네. 스스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SK가 정말 강한데 이제 이런 약점들이 보이고, 사실 이게 이제 정규 시즌은 어떻게 보면 좀 꾸역꾸역 해나갈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 단점들이 약간 집중력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보완점들이 보이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K는 여전히 강합니다. 강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정규리그 2위 안에 들면서 4강 그 직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팀이니까 그럼요. 이런 보완점을 어떻게 메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성적 13승 5패 1위를 달리고 있고 가스공사 경기에서 83대 76 승리가 더 거뒀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이제 허운이 돌아오면서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일단 허운이 사실 뭐 가스공사전 같은 경우는 야투 감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이제 경기를 보면은 뭐 모비스전도 그렇고 요 경기도 그렇고 약간 이제 야투 감각이 들쑥날쑥한 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발목 상태가 완전 100%는 아니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슛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부각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관건은 허운이 이런 경기를 할 때도 KT는 결국에는 이겨버린다는 거.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KGC와 이제 KT가 경기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방송 쉴 때 그때 이제 김승희 감독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멤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70% 동의하고 30%는 좀 동의하지 않는데, 뭐냐면 KT가 그만큼 강하다 지금. 허운이 들어왔는데 허운이 수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내실 있는 게임을 하고 4쿼터 폭발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걸 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등 뒤에서 항상 칼이 뭔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그 예전 같으면 이제 허운이 1쿼터부터 쭉 가다가 4쿼터에 어떤 그 실책을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허운의 칼을 이제 많이 맞아. 그때는 많이 맞아. 이제 많이 묻다고 말해라. 네. 근데 맞았는데 이제 치명상은 아닌 거예요. 그쵸. 허운은 잘하는데 치명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KT가 그래도 해볼 만하고 여기서 뭔가 KT가 흐름을 넘겨줄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허운이 칼을 들고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누가 있냐면 정성우, 양우석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찔러요. 많이 묻다 고마해라. 근데 뒤에 또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KT는. 그렇죠.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허운이 지금 부담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언제든 전 가스공사전 보면서 느꼈는데, 사실 가스공사 지금 두나 콤비 들어오면서 이 두 명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정성우가 일단 한 명은 완전 잡아놓습니다. 김낙현은 완전 잡아놓고 허운도 어느 정도 수비가 괜찮게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허운 수비 지적을 많이 좀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다시 그거를 다르게 말해도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최근에 허운이 수비가 조금 안정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1, 2, 3쿼터 때 힘을 뺄 필요가 없는 어떤 이런 팀 구조가 그렇죠. 되니까 공격에서 좀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뻘없는 어떤 스팟업 조금 더 가져가고, 수비 때 약간 더 집중력을 가져가고, 그리고 4쿼터 때는 본인이 클러치로 해결.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니까 KT 자체가 1, 2, 3쿼터 때 약간 뭐 상대랑 약간씩 접전을 가도 결국엔 4쿼터 때 세게를 박아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1위 팀의 어떤 모습이랄까요? 전형적인 거의 우승권 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허운의 의존도를 줄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근데 허운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에이스로서 이제 그래비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수비를 어쨌든
이 선수를 막아야 되니까 쭉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싱이 생기죠, 상대에게. 근데 그걸 정성우라든가 양홍석이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KT는 점점점 까다로운 팀이 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정성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호은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한테 찬스가 많이 생기면서 공격 어떤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정성우 혼자 그렇게 하면 그게 됐을까? 혼이 없을 때 정성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굉장히 잘하다가 어쨌든 기복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호은이 오고 난 다음에 정성호가 수비에서 그렇게 힘을 쓰면서도 공격에서도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호은 효과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양홍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이전에 호은이 돌아오기 전에 사실 KT가 굉장히 좀 잘 나갔었는데 그 잘 나갔을 때는 상대들도 변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KT도 이제 공격에서 뭔가 이렇게 덜커덕 거리긴 하지만 라렌, 뭐 하윤기, 뭐 김동욱, 정성우, 양홍석, 김영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서 앞섰기 때문에 KT가 이겼다가 이제 위기를 맞았죠. 근데 그렇죠. 호은이 딱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싹 풀리는 느낌. 근데 그게 이제 호은이 직접적으로 득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그래비티 효과가 발현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잘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KT가 이번 시즌 들어서 트랩 수비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허원 돌아오면서 더 이제 완벽한 로스터 갖춰지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약간 완급 조절을 하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1라운드 때는 좀 이제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트랩을 많이 시도를 하면서 약간 수비를 잡고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특히 뭐 가스공사전을 보면은 이 두경민, 김낙현의 2대에 대해서 전반에는 일단 그냥 정상 수비를 합니다. 대신 이제 정성우가 빡세게 수비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인 마크맨을 좀 집중적으로 붙여서 이제 괴롭히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트랩 수비 빈으로 급격하게 높이면서 상대 턴오버 유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반에 상대적으로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어떤 상대도 이제 공격 플랜 변화를 가져올 때 트랩 수비를 강하게 가져감으로써 어떤 상대의 플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식으로 어떤 경기 운영이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저는 보면서 코칭 스태프가 되게 운영을 되게 이제 멋들어지게 한다랄까요? 네, 되게 효과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 우리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도 처음에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빠르게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약간씩 이제 텀을 두면서 뭔가 이제 임팩트를 딱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KT가 사실 작년에는 2대2 수비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공수 밸런스가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허운 선수가 공격에 막 힘을 쓰면 2대2 수비에 허점이 생겨요. 근데 수비에 이렇게 하면 또 공격이 안 풀려요. 뭐 요런 이제 살짝의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KT의 핵심 고르는 뭘 집었냐면 서동철 감독 비시즌에 2대2 수비 강화를 했었죠. 근데 초반에 뭐 허점이 살짝 쓰여 있다가 그게 이제 보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으로 치면 우리가 말을 빨리 하면서 뭔가 정보 전달을 많이 하는 그러면서 그건 이제 정착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지테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 트랩 수비의 헤지테이션.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농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호은이 들어오면서 호은이나 뭐 그 다른 선수 김동욱이나 정성우 선수 그러니까 로테이션 폭이 넓어지면서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 타이밍 싸움이죠. 처음에 트랩 수비를 계속하게 되면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요. 그러면서 승부처에서는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근데 KT는 여기에서 쪼았다 풀었다 하다가 사코트를 확 해버리니까 상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사코트 진짜 제대로 해보자는 거네. 야 이렇게 되면 더 힘든데 이런 어떤 그 심리적 피로감까지 유발을 시켜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선순환 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DB 이제 8승 10패 6이고요. LG랑 KCC에 이제 계속 졌는데 KCC를 잡아내면서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이 경기. 예, 그러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강상재가 상무에서 제대를 했고 이제 오브라이언트 몸 상태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사실 좀 루머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이제 뭐 2주 전부터 이제 좀 됐었고 이상범 감독이 좀 세게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러는 거에 다뤄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서 보면서 뭐 그냥 저 이상범 감독 스타일이 나오네. 네. 그리고 뭐 김정일 선수도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네. 저는 이상훈 감독님이 그 코멘트를 하시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인터뷰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굉장히 세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센 인터뷰 자체가 흔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더 좀 저도 놀란 감이 있는데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김종규와 어떤 DB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결별 수순이 이루어질 것이냐 불화설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예. 근데 저는 당연히 거기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팀도 트레이드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선수를 비판하고 내보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제 조용하게 이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상훈 감독님이 뭐 김종규 선수도 그렇고 좀 팀 전체적으로 그때 좀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번 좀 크게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좀 팬분들은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표면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게 되니까 좀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건네 들은 얘기인데 김종규와 이정현 선수 뭐 트레이드 얘기도 있었습니까? 아 그런 루머 팬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예, 근데 전혀 이것도 없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네, 사실 네. 무근입니다. 그건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뭐 몇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유들이 있는데 뭐 연봉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선수 가치 어떤 산정 문제 부분도 있고 DB가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DB는 바보다. 그렇죠. 예. 시즌 중에 이런 빅딜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또 큰 것도 있고. 예. 물론 뭐 합의 맞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합의 맞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DB가 지금 뭐 부상 그 브레이크 이전에 부상자들이 많았었죠. 근데 부상자들이 지금 차곡차곡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댓글에 이제 오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S급 선수다 이렇게 얘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KG 시전 가장 최근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퍼 위주의 선수다. 그러니까 1대1 뭐 포스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하고 점퍼 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펠맨 상대로 어떤 페이스업 이후에 어떤 약간 페이드어웨이성의 어떤 점퍼 이런 것들을 많이 던지는데 이게 적중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약간 스펠맨이 그러니까 오브라이언트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돼서 이제 컨테스트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도 약간은 그 성공률을 높여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선수의 어떤 특징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보면서 좀 어떤 게 느꼈냐면 생각보다 좀 볼 핸들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렇죠. 예, 볼 소유가 좀 많은 그런.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메이튼이 원래 하던 스타일인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요거는 좀 일시적인 잠깐의 현상인지 요거는 좀 일단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상범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브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포스트업 이런 테크닉은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컨디션이 한 60에서 70% 정도 자가격리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곽에서 몸싸움 많이 하는 게보다는 외곽에서 하면서 뭔가 체력적인 어떤 조절 자신 나름대로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걸 좀 놔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골밑 쪽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 그렇죠. 근데 저가 이렇게 지금 그 겉으로 보기에는 외곽에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내외곽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 허훈 선수하고의 어떤 2대2 이런 시너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선수도 지금 이제 자기 몸 컨디션을 일단은 끌어올려야 되고 어떤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스크린까지 뭐 쳐주고 거기에서 들어가고 하게 되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그 슈팅 밸런스의 어떤 그 흔들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놔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골 밑에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외곽에서 어떤 플레이도 나름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펠맨하고 대결을 했을 때 뭔가 클래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펠맨보다 뒤진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쭉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뭔가 좀 깎겠죠. 예를 들면 스펠맨이 KGC 했을 때 팀 적응하는 것처럼 허웅과의 뭐 2대2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김정규와 하이로 게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을 갖다 만든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DB가 메이튼의 어떤 그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상범 감독이나 DB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레나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 옵션이라고 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냥 안정적인 이 옵션 정도가 아니라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륜구 이동환 기자 같아요. 몸빵. 그렇죠. 예, 에너지 레벨 높고 최고. 예, 진짜 안정적이고 예, 그리고 그 임팩트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동환 기자가 말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보 전달을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칭찬 맞죠? 예, 칭찬입니다. 레나드가 이 옵션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전 레나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은 좋네요. 네. 우리 이동환 기자는 1옵션이지만 그런 닮은 점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레나드가 워낙
건실하고 굉장히 농구를 잘해요. BQ 자체가 되게 높은 선수다.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 선수고 일단 김종규가 뭐 최근에 뭐 이런저런 많이 말했죠. 어쨌든 뭐 이만한 어떤 국내 빅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여기에 지금 강상재가 돌아왔는데 강상재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네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여기에 뭐 이제 김철욱이 이제 한 번씩 백업으로 나와주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오브라이언트가 잘 잡으면 사실 이 프론트 코트 라인은 어떤 팀에도 절대 안 밀립니다. 이거 거의 최강급이에요. 그렇죠. 예, 프론트 코트는. 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백코트에서 허웅 의존도. 네. 제가 몇 주째 얘기를 해왔는데 요번 주에 두드러졌던 게 뭐냐면 이 정호영. 정호영의 퍼포먼스가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사실 DB가 정호영을 이제 픽을 했을 때 정호영은 굳이 픽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어요. 가드가 너무 많기도 했었고. 근데 이상범 감독은 이제 사실상 메인 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박찬희 선수, 그러니까 허웅은 지금 공격에 중점을 둬야 선수밖에 없고 나머지 뭐 이영우라든가 이준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는 아직 좀 덜 익었기 때문에 계속 키워야 되는 선수.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제 그 어떤 롤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선수지, 이 선수가 메인 볼 핸들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메인 볼 핸들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찾았는데 그게 그 순번에서는 정호영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브레이크 이후에 자신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려대 시절 때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선수였어요. 왜냐하면은 대학 이제 3상을 가면서 슈팅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저는 이제 대학 때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격력만큼은 진짜 최고다. 근데 이제 또 현장 평가, 실제로 그리고 1라운드 초반 때 이제 이상원 감독님 평가는 뭐냐면 수비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사이즈가 살짝 그렇죠. 사이즈가 그렇게 이제 큰 것도 아니고 또 워낙 좀 마르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사실 1라운드 특히 오리온전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정의 이제 기습적인 어떤 이대성의 결정적인 어떤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선수 아직 수비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 당장 이 선수를 좀 옵션을 끌어올려서 이 선수를 막 좀 약간 몰아주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있던 수비적인 부분에서 코칭을 계속 받아서인지 좀 불안감이 약간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학 때부터 이 선수 몰아치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폭발력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KGC전도 그렇고 특히 KGC전 같은 경우는 허웅을 어느 정도 기용을 하다 허웅이 쉴 때 정호영이 나와서 정호영이 그 득점을 뭐 딥스리나 이런 것들 돌파로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허웅 의존도가 약간 내려가나? 정호영 덕분에?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호영이 정말 이번 주의 모습의 한 3분의 2 정도만 꾸준히 보여줘도 DB는 허웅 의존도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웅도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돌아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클러치 능력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만약에 프런트 코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허웅 선수도 시너지가 좀 더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DB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런트 코트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제3의 DB 산성을 갖다 건설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오브라이언트, 레나드, 김종규, 강상재, 윤호영까지 있고 또 이 DB가 사실 이제 강상재의 어떤 슈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규가 달릴 수 있는 빅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브라이언트나 레나드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빅맨 세 명을 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작업이 된다면 지금은 강상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몸 컨디션 끌어올리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김정규 같은 경우에도 전반에 굉장히 뭐랄까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이상범 감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규 좋은 선수다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좋은 선수인데 기복이 있는데 이런 이제 발전 의지를 갖다 고치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런 거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100%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는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이 DB가 예를 들어서 경기를 치르면서 강상재였던 몸 상태가 올라온다. 왜 웃으세요? 아니요. 네, 너무 논리적인 모습이 귀여워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귀엽게 논리가 굉장히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논리적인 그 발언으로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이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되게 귀여우실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 귀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나이만 좀 먹었지 귀여워요. 그렇죠. 나 귀엽고 싶어요. 네네네. 나 철 안 들고 싶어. 그렇죠. 네, 계속 얘기하시죠. 뭘 얘기했죠?
네. 그래서 DB가 그 지금 이제 강상재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김정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오브라이언트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1승 2패를 한 다음에 3라운드, 4라운드 이후에 이 세 선수의 어떤 또는 이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 그러면 최근 이제 NBA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스몰볼에서 롱볼 그 대항이 롱볼이잖아. 그걸 그렇죠. 이제 뒤에 저희가 현대모비스전 2부 할 때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 거기에 뭐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DB의 어떤 새로운 무기가 생길 수 있겠다. 잘 가면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스타팅 라인업으로 외국인 선수 한 명, 오브라이언트나 뭐 레나드, 그다음에 김종규, 강상재 혹은 윤호영, 그리고 허훈, 여기에 박찬희 또는 뭐 정우영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도 미스매치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롱볼을 하게 되면 그 빅 라인업을 가지고 가야 되면 이제 외곽 수비 어떤 허점이나 이런 부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강상재나 뭐 오브라이언트나 김종규 어떤 그 순발력을 볼 때는 그 이렇게 되면 DB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한 4라운드, 5라운드 요때 가면 DB의 이런 빅 라인업이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치고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은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면 갑자기 확 올라와서 그리고 김현호 선수도 지금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김현호 선수도 만만한 어떤 가드는 아니고 굉장히 수비가 좋은 그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DB는 브레이크 직전에는 완전 무슨 뭐 망가지는 정말 그 초가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뭔가 귀화장을 엄청나게 공수를 하면서 그렇죠. 대거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 좀 해보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에도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 그 LG 그리고 KCC, 현대모비스 많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2부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